유튜브가 있기 전에는 노래를 내면 만약에 그 노래가 묻혀. 그러면 진짜 그러면은 그 가수는 어떤 느낌이 들까? 아니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자기의 노래가 그 알려졌다는 걸 알지? 그냥 진짜 동네에 얼마나 울리나? 뭐 그때도 다 미디어가 있겠지. 뭐 신문도 있었겠고. 근데 진짜 신문이 없었을 때는 그러면은 잠깐만. 아니 녹음기가 언제 나왔지? 녹음. 이 녹음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능이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능이야. 1860년. 그러니까 잠깐만. 녹음기의 유래. 아니 뭐 이상한 뭐 땡치리 얘기 나오고 있네.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녹음이 1860년이야. 그럼 지금이 2025년이니까 지금 날짜가 2025년 4월 14일. 4월 14일. 그러면은 140에 25, 165. 불과 165년밖에 안 됐어. 그럼 뭐 대충 그냥 이 정보만 보고 1860년이 이제 녹음의 시작이었다 치면은 그러면 그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1700년에 어떤 사람이 노래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거는 진짜 사람들에게서 전해지는 게 아니면은 전해질 방법이 없다. 왜냐면 남겨지는 매체가 없으니까. 녹음이 안 돼. 그냥 사람이 듣고 따라 불러야 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이게,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뭐 노래를 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왔어, 생각보다. 근데 그래도 기록은 남잖아. 그래도 뭐 한 조회수 예를 들어서 진짜 한 극단적으로 한 20이 나왔어, 조회수가. 20은 말이 되나? 20은 이제 가족들만 본 그런, 예. 자기가 돌려보고 가족들이 보고 그럼 한 20회 되겠네요. 그 정도 나왔어. 진짜 아무도 안 들어. 그래도 그렇다 쳐도 기록은 남잖아. 근데 그 전에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어. 아니야, 의미가 없진 않아. 그래도 다 그런 걸 겪고 이제 음? 그런 걸 하고 나서 이제 탄생하는 거겠지. 더 좋은 노래가.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정말 녹음기는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거 말도 안 돼, 진짜. 과연 200년 전에는 이 1860년에는 상상이나 했을까? 유튜브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신기한 가상의 인터넷에 뭐 그런 이런 매체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올릴 수 있고 말도 안 된다니까? 이거 지금 틀면 되나? 와, 그때는 퀄리티도 괴랄해. 근데 어떻게 생각해내냐? 어떻게 이걸 생각해내지?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는 거야, 사람이? 녹음기는 진짜 위대한 발명이야. 이건 말도 안 돼. 말이 안 된다, 진짜. 축음기. 아니, 축음기를 에디슨이 발명했어요? 에디슨, 그냥 대왕 킹 디슨이네. 말도 안 되네. 아니,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들었어요? 축음기? 상식 수준 레전드네요. 잠깐만.
아니 축음기가 아니 잠깐만. 그럼 녹음기를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이야? 와, 에디슨. 그러니까 어떤 근데 분야든 간에 이런 선구자가 가장 어떻게 보면 높게 평가받아야 돼. 위대해, 진짜. 위대한 거야, 진짜. 선구자. 와, 발명가, 창조.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좋은 노래를 들으면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 노래를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좋은 노래 들으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대한민국에 진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고, 열정 있는 사람들도 많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신기하죠. 음악적으로도 진짜 뛰어난 사람들 많은 것 같아.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목에서도 이 어떻게 보면 비교적 뭐 나라들 중에 남한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작은 땅에서 이 민족 사이에서 이렇게나 좋은 노래들과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가수들 진짜 노래 잘하잖아요. 한국 가수들. 물론 다른 나라 가수도 잘하지만 우리나라 가수들 왜 이렇게 잘할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한이 많아서 그런가? 흥도 많고 한도 많아. 영혼의 외침. 일단 지금 할 얘기를 하기 전에 조그맣게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진짜 지금은 유튜브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남아 있잖아. 근데 옛날에는 노래를 냈는데 그냥 묻히면 그냥 끝이야. 아, 물론 지금도 뭐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뭐 공유라도 할 수 있잖아. 그때는 그냥 진짜 옆 사람한테 들려주는 게 다다 진짜. 그리고 그 옆 사람이 기억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고 그렇게 이제 노래가 전해지고 해적 노래가 그렇게 전해졌을까? 바다 노래, 뱃 노래. 맞네. 근데 진짜 이게 그냥 삼천포로 빠지든 상관없으니까 옆길로 새든 그냥 얘기를 해보자. 이게 진짜 옆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자기만족이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만약에 이 지구에 나밖에 없어. 그러면 진짜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진짜.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어. 혼자서는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런 거야. 이런 건 재미없는 이야기다. 아무튼 옛날에는 진짜 노래를 냈는데 똑같은 얘기 계속하네요. 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세상에 노력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노력하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 하는 사람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리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또 자신의 어떤
재능과 능력,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단련하고 수련하고 연습하고 창조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뭐 꼭 창조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죠.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고 뛰어난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를 진짜 진정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그 노력에 비해 어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튼 이 현실이라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돼. 그 노력에 비해 만약에 이게 리턴이 없으면은 진짜 사람 멘탈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멘탈이 안 나가지?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해야 돼. 그거밖에 답이 없어. 그거밖에 답이 없다, 진짜. 사랑하면 버틸 수 있다. 아니, 버티는 게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근데 만약에 안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야.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진짜 연습하는 사람들 정말 많고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알 수 있어요. 아니 알 수 있어요는 좀 그런 표현이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 근데 그 가치를 대부분 인정 못 받아. 진짜 뛰어난 사람도 사실 더 알려져야 되는데 진짜 덜 알려져.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 진짜. 이게 그래요. 그래요, 진짜. 진짜 뛰어난 사람들도 진짜 가진 게 많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그 가치를 인정 못 받아요. 진짜 뛰어나도. 그러니까 그 뛰어남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냥 거의 압도적이어야 돼. 근데 이 원피스 이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검은 수염 티치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 말도 있는데 그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능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ze하하하하하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이 한 사람을 능가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진짜. 옆 사람보다 뭐 하나 잘하기. 이것도 쉬운 게 아니야. 진짜. 아무튼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게 쉽습니까? 압도적이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물론 재능이 중요하죠. 하지만 재능이 중요하니 뭐 어느 분야는 그냥 재능이니 노력하는 것도 뭐 재능이다.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고 재능이 더 중요하다. 결국 재능이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 마인드면은 이 말이 만약에 100% 사실이라고 쳐도 이 마인드는 너무
그냥 노답이잖아, 너무. 너무 희망이 없잖아. 그럼 뭐야? 재능 없으면 뭐 하지 말라고? 그럼 소수의 재능 있는 사람만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제 재능 없는 사람도 그냥 패배자가 되고 재능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은 재능이 많아서 저렇게 된 거다. 깎아내림 당하고 둘 다 안 좋네. 아무튼 그 뛰어남만으로 승부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야. 정말. 그리고 개인의 노력, 개인의 어떤 진짜 자기 혼자 진짜 애써가지고 진짜 진짜 자기 혼자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이뤄내는 사람들은 물론 많겠죠.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진짜 이거는 내가 그냥 말로 이렇게 쉽게 하는 거지. 이게 그냥 내가 말로 쉽게 하는 거지. 진짜 이렇게 쉽게 해서도 안 돼. 진짜 피나는 노력일 거야. 진짜 말 그대로 피가 나는 노력일 거야. 정말. 뭐 목에서 피가 나든 몸에서 피가 나든 눈에서 피가 나든 코에서 피가 나든 코피. 예? 공부하면 코피 나잖아요. 밥 안 먹으면 코피 나고 일 너무 많이 하면 코피 나고 잠 안 자면 코피 나고. 근데 진짜 말 그대로 피나는 노력일 거야. 근데 이 방법은 굉장히 어려워. 피곤해. 사람이 한 사람을 능가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근데 압도적이려면 얼마나 어렵고 외롭겠어. 그러니까 뛰어남만으로 승부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 뭔가 다른 게 필요해. 특히 지금 세상에선 더더욱. 그리고 이게 뛰어나야 한다는 것게 함정이야. 이게 틀린 생각일 수 있어. 요즘 생각이 드는 게 내 생각이 그냥 다 틀릴 수 있어. 다 내 생각이었어, 그냥.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도 틀릴 수 있어요. 지금 가진 당신의 생각 다 틀릴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치만 그 생각들이 과연 진짜 순수한 생각인가? 아니면 세상에 영향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생각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뛰어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뛰어나야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는 건 착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 오직 내가 뛰어나지는 거에만 매이는 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함정에 빠진 것이야. 뛰어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게 포기가 아니야. 내려놓음이 아니고 꼭 뛰어나야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는 건 착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점으로만 승부하는 건 장점으로만 승부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왜? 그럼 약점을 보이면 안 되잖아. 그쵸?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사실 사람의 삶은 24시간 아름답진 않습니다. 네. 무조건 어떤 더러운 것도 하고, 예? 사람이 그렇게 이상적이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그러니까 이상적이고 완벽하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뭔가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다 뒤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다 안 보이는 곳에서 뭐 외로워하고 그래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그러잖아. 내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러겠지. 어떻게 24시간 다 좋은 모습만 보여요? 그러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을 거지만 그거는 너무나 피곤한 일이야. 너무나 피곤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거야.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편한 사람들은 단점을 보여도 되는 사람들일 거야. 단점을 보여도 되는 사람들은 거리낄 게 없어 이제. 두려울 게 없어. 아니 무서울 게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왜냐면 단점을 보여도 괜찮다는 걸 아니까. 단점을 보이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날 안 좋아하겠지. 이게 아니라 단점을 보여도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는구나. 아, 감사하다. 이 마인드인 사람들이 더 얻고 더, 어, 더 성장할 거야. 어떻게, 그래서 불공평한 거야, 세상이. 이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세상은 공평하다. 뭐 누구는 세상은 공평하다. 누구는 세상은 불공평하다. 근데 코가 막히네요, 지금. 예. 아우, 지금. 예. 아,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님들아. 그 뭐냐? 무슨 말 하고 있었죠? 네, 세상은 뭐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근데 아무튼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누구는 뭘 갖고 태어났고, 누구는 뭘 못 갖고 태어났고, 그래서 불공평하다. 근데 이 말은 틀렸어요. 그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패배자 마인드야. 그거는 그냥 질투, 시기, 그리고 그냥 뭐 모르고 하는 소리야. 물론 그럴 수 있어, 진짜. 누구는 키가 그냥 190으로 태어났어. 아니, 190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자라다 보니까 그냥 190이 됐어. 누구는 150이야.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 이거는 그냥 좀 마음이 아플 수 있죠.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은가? 근데 그거는 그냥 그런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작은 거야. 그런 차이는. 그런 차이는 작은 거야. 근데 왜 세상이 진짜 불공평한지 알아요? 왜 세상이 진짜 불공평하냐면 가진 자가 더 갖고 못난 자가 더 못 갖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정확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뛰어난 사람들이 더 겸손해. 그리고 더 감사해. 그 인정을 이미 받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충만해. 그리고 더 충만함을 얻어. 그리고 더한 동기부여와 보상과 그걸 더 얻어.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좀 그렇지만 승리자 마인드로 살면은 계속 승리자가 되고 패배자 마인드로 살면 그냥 계속 패배자가 돼. 이게 진짜 불공평한 점이야. 진짜 불공평한 게 뭐냐면 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것 뭐 재능 그게 아니라 뛰어난 자가 더 겸손하다는 것. 이게 진짜 불공평하다기보다 이 격차는 메꿀 수가 없어. 왜냐면 뛰어난데 더 겸손해. 그래서 아 이걸 더 잘해야겠다 생각해. 이 단점을 고쳐야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사랑해줘. 이게 진짜 불공평한 거야. 근데 아 왜 나는 안 알아주지? 이 생각이면 이미 그냥 답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답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인드로는 이게 살아감에 있어서 답이 없어.
이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얘기로 돌아가면 아까 뭐 노래가 묻히면 옛날에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무튼 요 노래 좋은 노래 들으면서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은 감정의 외침이잖아요. 노래가 감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 감정이 진짜 소중한 것 같아요. 진짜 감정이란 게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진짜 희노애락 뭐 기쁨, 슬픔 이렇게 아무튼 크게 보는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감정, 감정의 종류, 환멸, 짜증, 투정, 우울, 한탄, 애환. 근데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크게 보면 분노, 슬픔, 불안, 아픔, 창피, 기쁨, 사랑, 바람. 근데 그 안에 또 분노에는 이런 게 있고 슬픔에는 뭐 실망, 무능, 애달픔이 있고 불안에는 뭐 공포, 걱정, 스트레스가 있고 아픔에는 시샘, 배신감, 외로움이 있고 창피에는 어쩌고 저쩌고가 있고 기쁨에는 또 고마움, 편안함, 들뜸, 행복 이렇게 아무튼 문서화를 해놨잖아요. 나무위키 진짜 대단하다. 근데 사실 인간의 감정은 더 다양해요. 훨씬 다양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하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악기를 다루나 봐요. 네? 그래서 우나 봐요, 사람들이.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우리들의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왜냐면은 이게 사람은 육신으로 살지만 사실 영적 존재라서 그래. 사실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네, 이게 영적 존재야, 우리들이. 뭐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을 무시하면 안 돼. 감정을 표현해야 돼. 감정을 너무 표현 안 하면 안 됩니다. 감정을 너무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감정 표현하는 법을 까먹어요. 이 생각과 감정, 그게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거야. 소중히 다뤄야 돼. 그게 fuel이야, fuel. 원동력이야. 근데 그 감정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아까운 거지. 좋은 노래들이 탄생하는 것도 그 아이디어와 그 감정들을 담아냈기 때문이잖아. 그 순간에. 근데 그냥 넘겨. 계속 넘겨. 그럼 나중엔 계속 조금씩 생각나다가 나중에 생각이 안 나, 그 감정이. 그러면 이제 그 시기에만 나올 수 있는 노래는 탄생하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감정을 무시한 노력은 이게 안 돼. 사람이 기계가 아니야. 기계가 아니야, 사람이. 그리고 제일 성공하는 아티스트들 보면은 그 감정 표현을 제일 잘하는 가수들이야. 그 감정을 진짜 솔직하게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도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정말 통쾌하게 풀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성공해. 그러니까 이 감수성이 예민한 것, 이런 게 진짜 큰 자산인 거야, 진짜.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어, 무시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이, 하, 이게 진짜,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진짜. 한국은 감정을 굉장히 무시해. 그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안 해. 돌려서 말하죠. 근데 내가 볼 때 차라리 그냥 욕을 해야 돼. 어. 존댓말을 없애야 돼, 그냥. 답이 없어, 그냥. 존댓말이 조트야, 조트.
물론 한국말이 원래는 되게 아름다운 언어인데, 근데 지금 내가 볼 때 한국은 그냥 존댓말 없애야 된다. 20살이랑 60살이랑 그냥 친구해야 돼. 안 그러면 답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사냐. 진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 말은 쉽다. 이 조회수가 예를 들어 뭐 유튜브에 노래를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한 60만이 나왔어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숫자, 누군가에게는 낮은 숫자겠죠.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조회수가 예를 들어서 2천만이 나와도 2억이 나와도 그 감정을 그 담아낸 감정을 보상 못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아픔, 물론 지금의 그 조회수는 뭐, 뭐 조회수가 뭐 어떤 뭐 그 노래의 가치의 척도도 아니지만 척도는 절대 아니죠. 결코 아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인기 면에서 어떤 지표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어느 면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그렇죠. 숫자로 그렇게 판단되잖아요. 지금 세상이.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숫자일 뿐이고 진짜 그 감정은 보상이 안 돼. 진짜 그 감정은. 이렇게 아무튼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담아내세요. 진짜. 어떻게든 감정을 담아내세요. 자신의 감정을 어떤 것에든 일에든 뭐 어떤 창작물에든 어떤 말과 행동에든 선행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담아내세요. 당신의 감정을 담아내세요. 그냥 누르진 마세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분노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실. 하지만 그 분노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폭행을 한다, 때린다던가, 그냥 굉장히 안 좋은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진짜 남을 해친다던가, 진짜 너무 분노가 심해가지고. 그건 안 좋지만, 그 남을 해치는 분노가 아니라 그 분노를 이제 원동력 삼아서 그게 만약에 어떤 퓨어 원료가 돼가지고 진짜 열심히 무엇에 몰두할 원동력으로 삼는다면 분노라는 감정도 필요한 원료인 것이죠. 이게 제 단점은 좀 화가 안 나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화가 안 나. 화가 안 나. 화내는 법을 까먹었어. 너무 화를 안 내니까. 근데 이건 제 자신한테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사실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뭐 무시를 하거나 그럼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 근데 사실 화가 나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뭐 화가 안 나는 게 근데 장점일 수 있죠. 하지만 뭐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죠. 과연 분노를 어디에 풀어야 할까? 물론 내가 말은 이렇게 내가 화가 안 나고 화를 내는 법을 까먹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도 다 안에서 느끼고 있겠죠. 그저 그 감정과 감각이 무뎌졌을 뿐. 너무 그냥 화를 안 내고, 그냥 못 내고, 감정을 그냥 참고, 참다기보단 그냥 감정을 내기조차 두려웠던 건 아닐까? 근데 그 감정을 표현하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그 감정이 진짜 소중한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감정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생각과 감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끼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끼쳐요. 당신이 무엇을 안 해도 영향을 끼쳐요. 그냥 그 분위기만으로도.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라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느껴. 느껴. 바보가 아니야.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이 사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장점들을 캐치해요. 그래서 당신들의 그 감정을 알아줄 거야, 사람들이. 네. 그리고 안 할, 근데 진짜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이야기인데,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어, 온전히 다 알아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되게 무섭고, 그런데,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충격적이고 무섭나? 진짜 온전히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당신을 다 알진 못하잖아요. 형제 자매보다 부모님과 가깝죠, 보통. 아니, 부모님이 이제 더 당신을 잘 알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그나마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거에 이제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이 배우자고요. 근데 배우자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나요? 아니죠. 배우자가 당신을 안 볼 때, 부모님이 당신을 안 볼 때 당신을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의 삶의 과정을 다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죠. 어떻게 항상 다 있어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당신이겠죠. 근데 당신조차, 나조차 나를 다 몰라요. 나조차. 어쩌면 아까 내가 하는 생각들은 다 틀릴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또 틀렸을 수도 있어. 나조차도 나를 모릅니다, 우리는.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온전히 몰라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당신의 장점도 다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진짜 나는 나에 대해서 한 10%밖에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이제 부모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는 본인보다 더 잘 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고. 왜냐면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그 다음 인생을 살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배우자니까. 가장 오래 인생을 함께 한 사람이 아내, 남편, 배우자니까. 가장 시간을 오래 하죠. 뭐 친구가 아무리 당신을 잘 알아도 뭐 근데 진짜 중마고우처럼 계속 같이 지내면 진짜 알 거 다 알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모든 걸 다 알아요? 쌍둥이도 다 모르겠다. 매 순간 함께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매 순간 함께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다는.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난데.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나조차 나에 대해서 10% 정도밖에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당신을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을 온전히 아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급발진인데요.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진짜 우리가 뭘 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이 착각이야. 몰라.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하여튼 오늘